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율은 80%로 2017년 10월 입주율 이후 22개월 만에 80% 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달 입주율은 수도권은 전월 대비 2.9%포인트, 지방은 전월 대비 6.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9월 입주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70.0으로 지역별, 기업 규모별 양극화 추세 속에 입주 여건 악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9일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2004년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기본설계 계획 이후 16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신안산선은 안산, 시흥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44.7km 구간에 건설되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남 진주시 등 12개 지자체와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특화형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2개 사업지구인 영구임대 1,502가구, 행복주택 168가구, 국민임대 80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총 1,750호와 복지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입주 여건이 기업 규모별 양극화 추세 속에서 특히나 이 지방의 광역시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는데요. 자, 이달에만 전국 60개 단지에서 총 32,288가구가 입주 예정인데 총 물량의 62.9%가 수도권에만 집중됐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거나 부동산 관련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RC 부동산 연구소에서 김동빈 이사님 특별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께서 부동산 시장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서울 지역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들을 지역별로 나눠서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이슈 진단 동의 확인하시죠. 네. 자, 오늘은 서울시 개발 계획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영등포 지역을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지역이 지금 여의도부터 영등포역 그리고 신도림역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입니다. 지금 영등포 지역은 3도심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그중에서 어떤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위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부터 그리고 영등포 지역, 영등포역 주변, 그리고 물레동도 주목해야 될 그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한창 주거 위주의 뉴타운이 건설되고 있는 신길 뉴타운이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영등포 시장역을 기준으로 영등포 뉴타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 같은 경우는 파크원이라든지 MBC 부지라든지 하는 이런 대규모 상업시설과 이제 오피스 건물, 그리고 주거 복합 건물, 복합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정도면 파크원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MBC 부지에 이제 분양을 했던 오피스텔이 분양가 4천만 원이 넘는 고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황리에 분양이 완판된 모습을 보면서 여의도의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여론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의 어떤 개발 꼭 주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와 이제 물레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계획들이 이제 실시가 된
경우고 아직까지는 이제 개발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등포역 그리고 물레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등포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핀테크 산업단지로 육성이 되면서 경인대로변으로 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될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물레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된 철공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어떤 지식 산업 거점으로 발전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는 영등포 물레동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영등포 뉴타운과 이제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공정률이 50%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모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 지역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역을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당인리 이제 개발인데요. 당인리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대도시 지하 발전소로 개발이 되고요. 발전소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말 준공을 예정입니다. 지하에 최초로 지하 발전소가 들어서는 개발이고요. 그리고 지상 공간 같은 경우는 전시 공연 그리고 체험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발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수의 외부 인원들이 관광객들이 이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2년 개관을 목표로 개발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형 문화시설로 유동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부지 개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색역세권 개발입니다. 수색역세권은 지금 굉장히 큰 면적으로 개발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총 개발 면적만 22만 제곱미터, 굉장히 넓은 지역이 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DMC역 부지, 이 부지가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2단계로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2022년 착공 목표이고요. 2단계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됩니다. 15,0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대규모 개발이고요. 생산 유발 효과도 2조 7천억 정도의 굉장한 효과를 또 이루는 수색 역세권 개발 꼭 주목을 해서 추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북쪽으로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창동역과 노원역 이 일대가 굉장히 많은 개발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 면적만 30만 평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이제 교통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TX C노선이 들어서는 지역이고요.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 서울 아레나가 또 건립이 되는 창동역 개발입니다. 2만석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역의 어떤 공연 문화 산업이 발달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는 지식 산업 거점으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8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창동 노원역 역세권 개발입니다. 더해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창동 차량기지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논의도 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 굉장히 호재거리가 있는 창동 노원 지역 꼭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 보이시는 조감도대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업무 숙박 판매 등의 복합 시설 개발입니다. 총 49층의 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개발이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00세대 정도가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GTX C노선이 들어오는 굉장히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21년 착공 예정입니다. 철도 부지이기 때문에 착공하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생각이 되고요. 일정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남역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신사옥 GBC가 지금 착공을 해서 올해 착공을 예정돼 있죠. 개발 면적만 7만 9천여 제곱미터 정도 되는 대규모 개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굉장히 105층 규모의 메인 건물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4개 동이 추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상 105층의 신사옥 1개 동, 그리고 지상 35층 규모의 숙박 업무시설 1개 동, 그리고 6개, 그리고 9개 층의 전시 컨벤션 공연장까지 건립이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현대차
신사옥 개발입니다. 지금 연내 착공 계획하고 2023년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4년 정도 후면은 만나볼 수 있는 개발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복합 이제 환승센터로 같이 개발이 또 예정돼 있는 이제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과 C 노선이 지나고요. 그리고 도시철도 위례 신사선이 또 지날 예정입니다. 기존의 2호선, 9호선이 지금 다니고 있고요. 버스와 이제 택시가 환승 가능한 이런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대로 환승센터가 건립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정류장도 굉장히 많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52개 노선 들어설 예정이고요. 지상광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상업시설로 이제 꾸며지게 될 예정이고요. 환승거리도 굉장히 짧게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하니까요. 서울역 대비 4배의 단축 수준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GBC 마무리와 맞물려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대차와 같이 개발이 되는 개발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TX입니다. A 노선부터 C 노선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지금 가장 빠른 A 노선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착공식을 했고요. 2023년 완공 예정이지만 한 2024년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10개 정류장으로 파주 운정부터 동탄 신도시까지 내려오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있고요. 굉장히 짧은 거리의 굉장히 먼 거리에서 짧은 거리로 굉장히 이동이 가능한 일산에서 삼성역까지 80분에서 20분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단축이 되는 이런 GTX 노선, 이 노선의 어떤 역세권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서울 개발 계획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서울시의 개발 호재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 전에 해당 지역의 호재 확인은 필수니까요.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에도 호재가 넘치는 지역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정보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동빈 이사와 첫 번째로 함께할 곳은 바로 강서구 마곡동의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5호선, 9호선 신방화역에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30.23제곱미터에 전용 면적은 46.6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3개와 거실, 욕실 2개, 주방과 다용도실로 이루어지며 저희 5층 중에 2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주택의 가격도 확인하시죠.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 전세 시 2천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우선 가볼 지역은요. 일자리와 또 기업이 넘치는 지역 강서구 마곡입니다. 오늘 11월에 준공되는 3룸 일단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네. 강서구 마곡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신방화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로 기본적으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면적은 대지 면적 30.23제곱미터. 대지 면적이 요즘 신축치고는 넓은 대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 46.69제곱미터로 넓은 3룸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은 올해 가을 예정입니다. 2019년 11월 예정입니다. 11월 정도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구조는 방 3개, 거실, 욕실이 2개, 그리고 주방, 다용도실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층수는 5층 중에 2층 매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5개 동으로 지어지게 되는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총 5층 그리고 6층까지 있는 총 층수는 이렇게 건립이 될 예정이고요. 자,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의 구조로 1층은 주차장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변 건물 같은 경우는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도 새 건물처럼 관리가 된다는 점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대지 면적이 넓게 나왔다고 합니다. 골드라인 9호선, 5호선 따라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입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서구 안에서 마곡의 입지적인 장점이 특히나 기대되는 건데요. 주변 환경 어떨까요? 네, 입지가 굉장히 좋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표시되는 이 위치가 매물의 위치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신방화역까지 도보 5분 정도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9호선 이용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왼쪽으로는 5호선 방화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방화역도 약 7분 정도면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 소형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같은 경우가 일반 주택들보다는 조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한 주변 환경을 또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가장 큰 장점이죠. 마곡 산업단지, 마곡 R&D 개발 단지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5분이면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이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산업단지에 도보로 출퇴근하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으면 프리미엄이 붙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곡 산업단지에 인접해 있는 이 위치가 굉장히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서울식물원이라든지 이제 습지원, 그리고 위쪽에 공원, 큰 공원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녹지 시설도 굉장히 많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주거 환경으로는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서울식물원, 그리고 녹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LG 아트센터도 이제 건립 중이고요. 마곡 이대병원도 지금 들어왔죠. 그리고 마곡 스타필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문화센터, 그리고 대형 의료원, 그리고 쇼핑 시설까지 이런 갖춰지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많은 마곡 지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상암이나 여의도, 강남으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녹지에다가 생활 인프라까지 탄탄한 입지를 확인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핵심은 이 마곡 산업단지 개발의 수혜지, 직접적인 수혜지라는 걸 텐데요. 개발 의지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 마곡 도시 개발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마곡 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 분양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기업들의 입주만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입주율은 50% 정도 입주율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굉장히 많은 임차 수요가 예상이 되는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자, 그리고 입주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라든지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하는 이런 좀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임차 수요자들이 굉장히 좀 고소득층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집가 상승에도 요인을 미치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곡 도시개발 주변으로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희소성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김포공항 버스터미널도 개발을 예정 중입니다. 2025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남부 터미널보다 조금 큰 규모로 개발을 예정 중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 그리고 강동 지역에 버스터미널이 다 몰려 있죠. 강서 지역에는 버스터미널이 기존에는 없었기 때문에 서울 서쪽 지역, 그리고 부천, 김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버스터미널을 또 이용을 할 수 있게 편의성이 또 높아지는 그런 김포공항 버스터미널 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항과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이용객들이 이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을 또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 개발입니다. 자, 그리고 의료문화관광벨트, 발산역 서쪽으로 조성되는 의료문화관광벨트 미라클 메디특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의료문화관광벨트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의료 관광을 또 많이 유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의 의료기관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의료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의료문화관광벨트 미라클 메디특구 개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식물원 개장을 했고요. 마곡 이대병원도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곡 스타필드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녹지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쇼핑시설까지 잘 갖춰지는 마곡지구 입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 이곳의 수요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호재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축 쓰리룸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네. 강서구 마곡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가격입니다. 3룸 가격 매매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3억 2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 금액 전세 3억 원입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세 3억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존 신축 3룸 주변 시세에 맞춰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월세로 접근하시면 수익률은 6%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대규모 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가 도보권이죠. 도보 5분이면 마곡 산업단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오는 마곡 산업단지 도보권입니다. 자, 그리고 선분양의 이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굉장히 큰 메리트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세 가지 부분만 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장점이 큰 미래 가치가 큰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동에서 함께했습니다.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오늘 김동빈 이사와 두 번째로 떠나볼 곳은 바로 영등포구 당산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우선 2호선과 9호선이 함께 지나는 당산역과는 걸어서 7분 거리고요. 전용 면적은 26.81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37.08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2개와 주방, 거실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저희 14층 중에 11층에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 살펴보면 약 3억 1,7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전세 시 2,7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3도심 핵심 지역인 영등포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 투룸인데요.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영등포구 당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9호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에서 도보 약 7분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갖고 있는 입지입니다. 자, 면적은 전용 면적 26.81제곱미터, 그리고 실사용 면적은 37.08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실평수는 11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은 이미 되었습니다. 2019년 6월에 준공이 된 매물이고요. 자, 구조는 방 2개, 그리고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층수는 총 14층 중에 11층 매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총 14층 높이의 굉장히 높은 이제 오피스텔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 2개 동에 105세대가 공급이 되었고요. 자, 지금 풀옵션으로 모두 조성이 되는 풀옵션 들어가는 그런 매물들이고요. 모두 투룸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로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로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대로변 가까이에 바로 얼마 전에 준공이 된 신축 투룸입니다. 이번에도 9호선 그리고 2호선까지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당산동의 입지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주변 환경 살펴주시죠. 네, 입지는 지금 표시해드리는 이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당산역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이 도보 7분 거리로 도보권에 이제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 이 지도를 보시면 여의도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3대 업무지구, 우리 서울에 있는 3대 업무지구 중에 하나인 여의도에 굉장히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실 걱정이 없는 굉장히 임차 수요가 풍부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도 풍부한 그런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떤 도로에 대한 이런 호재까지 많이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입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영등포 여의도 재개발 사업의 수혜지라는 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통해 만나볼까요? 네, 지금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3도심으로 선정된 서울 2030 도시개발의 3도심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한양도성, 그리고 강남 지역, 그리고 영등포 지역이 3도심으로 선정이 되어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여의도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 앞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 구역도 확대해서 많이 지정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된, 아직까지는 개발이 덜 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이 강남이라든지 한양도성, 종로 쪽에 어떤 그 오피스 업무 단지들을 형성하시면 영등포 지역이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지, 어떻게 개발이 될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역세권 개발입니다. 영등포역 앞으로는 경인대로가 있는데요. 경인대로변으로는 이제 핀테크 산업단지로 육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저층 위주의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에 고층 건물들이 이제 질비하게 늘어설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도로, 경인로 같은 경우도 확충을 통해서 이 지역의 어떤 도로의 어떤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들을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합산업문화거점 대선제분 부지가 있고요. 자, 불레동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대선제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중입니다. 리모델링 내년 상반기 정도 빠르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지역은 복합산업 문화 거점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될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으로는 물레동 머시닝 밸리가 있는
많은데요. 물레동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1층짜리 건물들이 많이 질비해 있는 철공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여력이 굉장히 많은 여력이 많은 그런 물레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한 이 영등포 물레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이 지금 한창 개발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준공하는 지금 공정률이 50% 정도로 각각 50% 정도로 앞으로 굉장히 미래에 개발을 할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영등포 지역 전방위적으로 많은 개발이 잡혀 있지만 서부선이라든지 GTX 비노선, 신안산선, 신림선 등의 이런 철도까지 개발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 일대 환경이 더욱더 개선되고 상권도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가격이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가격입니다. 매매 금액 3억 1,700만 원입니다. 3억 1,700만 원으로 지금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이렇게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9천만 원. 2억 9천만 원으로 지금 전세는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2,700만 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실투자금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3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 금융 도시의 위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훌륭한 교통 인프라가 또 장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풍부한 임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전혀 없는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의 신축 투룸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김동빈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도 주목을 해주시죠. 9월 28일 토요일에 1부는 해외 부동산 전망을 주제로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소액 핵심 투자 지역까지 꼽아진다고 하니까요.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많은 문의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동빈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동민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만나보시죠. 강서구 마곡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요입니다. 9호선 신방화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30.2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6.69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방 3개, 거실, 욕실 2개, 그리고 주방과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약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개요입니다.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26.81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37.08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6월에 준공됐으며 방 2개, 주방, 거실과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총 14층 중에 1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1,700만 원이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약 2억 9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7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김동빈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해외 부동산 전망과 소액 핵심 투자 지역을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8%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액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지난 8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보시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원하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메모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나와 계신데요. 자, 오늘은 람경제연구소에서 이정환 팀장님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날씨도 좋은데 어느 지역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성내천의 수세권을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송파구 오금동의 다세대 주택과 직장인들의 수요들의 배우 수요들이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다세대 주택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가족들과 실거주하기 좋은 송파구 오금동 그리고 직장인들이 선호할 영등포구에서 각각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정환 팀장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 송파구 오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5호선 계룡역에서는 걸어서 6분 거리고요. 전용 면적은 41.31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은 65.71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4월에 준공됐고요. 방 3개와 거실, 욕실 2개,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과 테라스의 구조로 총 6층 중에 4층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송파구 오금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4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9,500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2,500만 원, 월세 시 1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송파구 오금동으로 먼저 떠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거 환경에 주목을 해주시고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본 주택은요 2019년도 4월 준공된 건물이고요. 지상 6층 중 4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룸과 3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15세대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즘 신축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공기순환 시스템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 장점만 모아놓은 주택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는 성내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가 활동하기 상당히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고 천변의 양 옆에는 산책로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생활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 프리로티 주차장과 층간 소음지 시공으로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좀 보이고요. 엘리베이터, CCTV, 무인 택배함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장점만을 꼭 구성을 해놓은 점이 주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특이한 점은 안방에 2개의 양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광과 환기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욕실에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습기, 환기에 적합하고 항상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 오금동에서 모든 옵션이 잘 갖춰져 있는 신축 3룸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에 좀 성내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특히나 부모님들이 좀 주목을 하실 것 같은데요. 투자 금액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 금액 4억 2천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 3억 9,500만 원 예상되셔서 실투자 금액 2,500만 원이 아주 경제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수익 100만 원 수익 예상되시고요. 대출 예상 금액 2억 1천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 1억 8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여 마천 뉴타운의 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하셔야 하는 분들, 전월세 세입자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포인트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2천만 원대 방 3개의 넉넉한 신축에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입지 따져보겠습니다. 가까이에 또 천이 흐르는 거 말고도 주변에 이렇게 거주하기 편리한 환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계룡역 도보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한정거장만 이동을 하시면 3호선, 5호선을 동시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오금동의 멀티 역세권까지 입점을 해 있고요. 가락시장
한강역을 이용을 하시면 8호선 라인까지도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시 상당히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측에는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지구가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여 1, 2동과 마천 1, 2동의 부지에 약 1만 1,3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거여 2-2 구역을 시작으로 다시 분양이 시작이 되었고요. 향후 계속적인 개발로 인해서 주변의 정비 효과까지 톡톡히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의 임차 수요자들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학군 또한 훌륭한데요. 오주 중학교, 보인 중고등학교, 계룡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등 학세권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형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아이들의 학교 통학이 도보 5분 이내에 전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도서관까지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정보와 지식을 누리실 수 있는 환경마저 가져가고 있는 입지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많은 공원들이 또한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금공원, 누해공원, 마천공원, 목룡공원 등 사방팔방에 녹지율을 상당히 자랑을 하고 있고, 산책 및 요새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자전거 이용을 하셔서 운동을 하시기에 적합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당히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을 하는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의 진출입이 상당히 가깝고 차량으로 이용을 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강남까지의 출퇴근 또한 2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하는 장점을 가진 입지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호선과 5호선, 게다가 8호선까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학교나 공원도 아주 가까이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실거주하기 아주 만족스러운 조건들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살면서 집가 상승까지 좀 노려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추가 호재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지에 대한 이주 수요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거여 마천 쪽에 거주하신 뉴타운 개발지의 이주민들이 주변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므로 인근의 주택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주택의 인근 지역과 같은 배후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임차 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으면서 또한 계룡역 아래쪽에는 가락 아파트 5인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락 아파트, 사만 아파트, 가락 프라자, 미룡 아파트, 현대 1차 아파트 등과 같은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의 기대감으로 지역 가치 상승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요. 가락 극동 같은 경우 총 555세대에서 1070세대로 현재 협력업체에 선정 중이면서 가락 사만 아파트 경우 648세대에서 재건축 진행 예정이면서 가락 프라자 또한 627세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상태이고요. 가락 미룡 같은 경우 432세대에서 605세대 예정으로 정밀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 계획안이 공고가 되었으며, 가락 현대 1차 아파트 또한 514세대의 재건축 진행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집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의 같은 동평양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투자 수요가 이곳으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로 인한 낙수 효과까지도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변 시세를 짚어보면 같은 동평양대 한강 위쪽 광진구가 4억 중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강동구 또한 4억 원대에 진입을 하였고, 한강 이남 중에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5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본 건물 주택 주변 또한 집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미 4억 원대를 진입하는 모습을 보면 가격 4억 초반대에 아주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서 역세권 구축 사업이 되겠는데요. 2021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 총 6,700여 원이 들여서 서울 경부선 터미널에 약 2만 평 규모의 소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이 예정입니다. 광역주도 SRT, GTX 수서역 및
복합 환승센터로 구축을 하고요. 국내외 IT 기업과 유통시설, 업무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면서 다중 상업시설들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수요와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으로 개발해 나갈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강남구 GBC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더불어 최고의 랜드마크로 급부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공공주택, 학교 녹지 공간 등을 활용을 해서 삶의 질의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구치소 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역의 유해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피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던 성동 구치소가 소멸이 되면서 지역 가치 상승할 수 있는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공공주택 부지 5만 2천 제곱 약 16,000평 정도의 주택 부지와 문화 보존 시설 약 1,300평, 교육 문화 시설 1,500평과 청년 일자리 시설 약 3,600평, 기반 시설 약 1,500평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일자리 시설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복지 시설을 확충시키면서 행복 지수를 높이 형성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송파구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마지막 건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하니까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녀 있으신 분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송파구 오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확인했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번에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다세대 주택 확인하겠습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는 걸어서 4분 거리고요. 전용 면적은 29.16제곱미터에 계약 면적은 38.47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와 거실, 욕실, 주방과 발코니 구조로 총 10층 중에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9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300만 원, 월세 시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예상됩니다. 약 1억 5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전세 시 3,600만 원, 월세 시 1억 1,900만 원 예상되네요. 모두가 주목하시는 지역 중에 한 곳일 것 같아요. 서울 3도심 영등포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그것도 역세권 신축을 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네, 이번 건물은요, 2019년도 3월 준공을 마친 신축 건물이 되겠고요. 영등포 뉴타운 개발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정비 효과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튼튼하고 견고한 대리석 외관을 자랑을 하면서 지상층으로서 총 4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까지 풀 옵션을 갖추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CCTV, 무임 택배함 등 요즘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 요소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주택 10층 중 9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막힌 건물이 없이 탁 트여 있는 남향으로서 투룸이면서 특이하게 건물의 2층에는 외부 화장실이 있어 입주자들이 상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편리함을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안방에 창이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광 또한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행사가 선정한 관리업체가 상시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도 상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주택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 옵션으로 올 상반기, 그러니까 3월에 준공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투룸이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가격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매매 가격 2억 9,900만 원이시고요. 전세 시 2억 6,300만 원으로 실투자 금액 3,6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초역세권, 더블 역세권에 비해 매매가가 대비가 투자 갭 차이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수입 80만 원 수익 예상되시고 대출 이용 시 1억 5천만 원 예상되셔서 실투자 금액 1억 1,900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갭 차이가 적다고 하니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등포 개발지 근처라고 하셔가지고 영등포구 안에서 정확히 어디쯤인지 좀 입지를 확인해 볼까요? 네, 입지 아주 좋은 자리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역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영등포는 1, 2인 가구가 밀집도가 강남구, 마포구의 다음으로 최상위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만큼 풍부한 직장인 수요가 존재하고
가능하고 있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우선 짚어드리겠고요. 해당 건물은 5호선 영등포 시장역 도보 4분 거리, 영등포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더블 역세권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방의 신길역 또한 도보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시고 여의도를 걸어서 출퇴근하실 수 있는 명실상부한 여의도 임대를 받고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노선 중에 5호선 노선은 대표적인 직장인 노선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거주하는 임차인분들이 여의도, 광화문, 공도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1호선을 이용해서 용산을 출퇴근하시는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은 다른 도심에 비해서 임대가가 저평가되어 있거나 같은 금액으로 넓은 평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라고 선호하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고 이처럼 다양한 교통 노선의 직결지뿐만 아니라 타임스퀘어, 신세계, 이마트, 코스트코, 빅마켓 등 생활 편의 시설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많은 주민들과 유동 인구들이 이곳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인근의 업무 단지로의 입출입이 상당히 수월한데요. 여의도는 차량 5분 내로 진입이 가능하시고요. 서쪽의 마곡 산업단지, 강 건너 상암 DMC, 용산 업무지구까지도 2~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시다시피 상암, 여의도, 용산 등은 계속해서 직장인 인구가 증대되는 곳이면서 각각의 업무단지마다 16만 명에서 25만 명에 이르는 직장인들이 상주를 하고 있겠고요. 신도림과 아래로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등 5중, 6중으로 겹쳐 있는 업무단지들의 임대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입지로서 업무지구로서의 접근성만 봤을 때도 100만 명 이상의 임대 수요가 존재할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서남권의 교통의 핵심이자 생활 인프라 업무지구 접근성에 비해서 지역이 아직까지는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이런 공적 자금들이 많이 투입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특징들도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여의도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개발 호재 범위가 좀 넓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포인트로는 제부폭기 지하 사업과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되겠는데요.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주변 도로들이 정체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심한 편에 속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종 지하화 사업과 지중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바로 제무뽑기 지하 사업과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물 바로 위쪽 신월 IC부터 목동교를 지나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계속적으로 공사 중인데요. 이곳이 바로 제무뽑기 지하 사업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도로를 지하하고 지상에는 도로와 공원을 꾸미면서 복잡한 정체를 일부 해소하면서 녹지 공간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상수 정체 지역이었던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 또한 경인고속도로부터 금천구까지 진행이 되겠는데요. 인근의 도로를 지하하는 사업의 목적이 정체 해소와 더불어서 교통이 원활히 해줄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을 시켜서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또한 여의도 바로 건너편 지역에 바로 대표적인 뉴타운 개발지이기도 한데요. 1차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타운 스퀘어가 입지를 하고 있고요. 미분양의 오명을 벗고 고공행진을 하는 고수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신안산선이 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영등포역을 지나서 여의도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추후 신안산선 연장으로 공덕과 서울역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서울의 웬만한 중심지의 업무 수요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교통의 허브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3도심이자 서남북권의 중심지의 입지를 굳혀 나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여의도 파크원 타워가 건설 중에 있는데요. 대형 복합 문화 공간인 IFC몰의 2배 규모의
현대백화점과 페어몬트 호텔이 입점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또한 현재 MBC 옛사옥 용지에도 49층 초고층 복합 건물을 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라는 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3도심 핵심 지역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다세대 주택 확인했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정환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좀 이용을 하셔서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